설입니다. 제 백주기행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새해 더 건강하고 즐거우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설 분위기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한 빼어난 여성 시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술을 잘 마셨던 여류이기도 합니다. 시와 술과 꽃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시인입니다. 중국 문화사에서는 그녀를 가리켜서 천고 제일전녀라고 그럽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빼어난 재주를 가진 여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청조라는 인물입니다. 1084년에 태어났습니다. 송나라식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고려시대였어요. 먼저 시 하나를 소개할까요? 여몽령이라는 시입니다. 꿈결같이, 이런 식으로 뭐 번역하면 되겠죠. 작야 풍소 풍치한데 농수 불소 잔주로다. 시문 권념인 하니 각도 해당 어이구 하더라. 지부야 엉시 녹비 홍수인 것을, 이런 시입니다. 새기자면은 어젯밤 비가 치고 바람이 드셨는데 나는 간밤에 마신 술로 아침이 돼도 깨질 않네. 때마침 주рем을 걷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뜰에 해당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네. 네가 보긴 제대로 봤니? 제대로 알긴 아니? 응당 이파리는 무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새 붉은 꽃이 다 졌음을. 이 시가요, 이청조 17살 나이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살 처녀아이가 술을 그렇게 마셨다는 것도 경이롭고, 그 술 기운 뒤에 끌고 오는 시적 감각이 또한 놀랍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지난해 9월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장입니다. 리장수라는 이가 한국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국회의장을 만나갖고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아마 술들도 돌았겠죠. 그 자리에서 이 이장수 위원장이 내가 시 한 편을 읊겠다 하고는 읊은 시가 바로 이 이청조의 여몽령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지는 문화적 소양, 그런 것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이미 이 17살에 지은 시에서도 나타났듯이 태어난 시적 재능이 있는 데다가 그에 못지않은 환경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청조는 아주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높은 벼슬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시인이었어요. 특히 송나라 최고의 시인 소동파가 있죠. 소동파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데 어머니 쪽 또한 외할아버지가 재상을 지냈을 정도로 큰 집안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문화적 그리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서화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러한 소양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청조는 오늘날 산동성 제남, 산동에서 제일 큰 도시죠. 제남시 진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년기를 보내고 이후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 변경으로 갑니다. 변경이 오늘날 카이펑입니다. 송나라 수도. 거기서 그 번화한 문물 속에서, 그리고 온 집안은 책들과 골동품으로 쌓여져 있었기에 그런 데서 아동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고향이 제남이라 그랬죠. 지금 이 제남에서는 청조주라는 백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청조 이름을 딴, 저도 아직 그 술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시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술 한 잔이 먼저 생각나네요.
엉뚱한 술 하나 꺼내놨습니다. 소호도신. 전에 비슷한 술을 소개한 적 있죠. 소호도선이었습니다. 그건 도도, 어리숙한, 어리벙벙한 그런 뜻이라 그랬죠. 어리숙한 신선의 술이었는데 요것은 또 어리숙한 신의 술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요거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날 아침에 마시는 52도 빼갈. 자극적이네요. 17살에 여몽령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벌써 이름을 온 수도에 떨쳤습니다. 이청조는 이듬해 18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신랑은 3살 위인 조명석이라는 대학사였어요. 진사생활 급제 후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둘은 아주 금슬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공통의 취향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시화였어요. 시와 그림에 대해서 둘이가 관심이 그렇게 깊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금성문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즉 수천 년 된 비석이니 이런 데에서 있는 글씨들을 깨치고 읽어보고 무슨 뜻인가를 새기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를 확인하고 하는 금성문 연구를 두 부부가 취향을 같이 했고, 또 희귀한 도서들을 모으고 골동품을 수집하는데도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이좋게 신혼년을 보내고 했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높은 관리이다 보니까 곧바로 정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가 반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도 좋지가 않게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2년 동안 옥살이까지 합니다. 아버지를 구해내려고 이청조는 또 발벗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년 만에 아버지가 옥에서 나왔는데 다른 형벌이 떨어집니다. 뭐냐?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다라는 나라의 명이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이청조는 남편과 더불어서 산동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남이 고향이죠. 제남에서 동쪽으로 이래 가면 태산을 지나고 그 다음 태산에서 1시간 거리쯤 가면은 청주라고 하는 작은 골이 나옵니다. 칭저우라고 합니다. 청주에 뭐가 있느냐? 태산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빼어나는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운문산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산동술 하나가 바로 운문진양입니다. 산동의 마오타이라고 하는 장향형 술이에요. 때문에 이 운문진양에서도 이 이청조를 대단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청조는 이 청주에 와가지고 자기 집 이름을 귀례당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집이다라는 뜻인데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따온 글자였습니다. 여기서 부부는 평화로운 생활을 영유합니다. 이때 얼마나 두 사람이 사이좋게 또 재미나게 지내느냐 하는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부부가 놀면서 게임도 하고 했는데 그 게임이 아주 고상한 게임들이었어요. 뭐냐? 누군가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또 무슨 중요한 문구 하나를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 19절과 요 문구가 우리 집 서가의 어느 칸에 꽂혀있는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인가를 서로가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곤 그랬다 합니다. 여기 청주로 이주했을 때가 이청조 나이 25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벼슬을 얻어갖고 강남으로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청조는 홀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시고 그랬나 봅니다.
이 무렵에 남편이 그리워서 쓴 시 하나가 있습니다. 취화음이라고 해서 꽃그늘에 취하다라는 시인데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소개를 할까요? 방문, 농은, 수, 영주 한데 뇌사소 금수로다. 가절우 중량이라 옥침 사주에 반야량 초투로다. 독리파주 황원우 하였더니 유아면 영수라네. 막도 불소혼이라 영권 서풍에 임비 황화수로다. 옅은 안개 짙은 구름 근심에 한낮은 길기만 하네. 용례향 금수향로에 타오르고 좋은 계절 중양절이 다가오니 옥백의 비단 주렴에 초전력 싸늘함이 온몸에 스며드네. 어제는 동쪽 울타리에서 황혼이 지도록 술을 마셨더니 이 아침 소매 끝에 온통 술 냄새뿐이라네. 가을이 사람을 상심치 않는다 말하지 마소. 주름을 흔드는 가을바람 한 줄기에 사람이 국화보다 먼저 시든다오. 이런 시였어요. 이렇게 내가 당신 그리워하고 있어 하고 시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먼 땅에. 남편이 시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조명성은 그 시를 자기가 썼던 시 한 20, 30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내가 근래 쓴 시들인데 이 중에 어떤 시가 제일 좋으냐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주결독을 하고 나서는 다들 이게 최고다라고 한 편 뽑은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쓴 시였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술 이야기가 나오죠. 동쪽 울타리에서 황혼이 지도록 술을 마셨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동쪽 울타리란 흡사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술과 꽃의 이야기가 이청조 시의 태반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 다 중의적입니다. 겉으로는 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자기 자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이것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시적 향기를 더 뿜게 만드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청조 시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40, 50편밖에 안 됩니다. 시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산질되고, 그런데 그 40, 50편의 시들 중에 수리 이야기가 나오는 시가 26편이나 됩니다. 이토록 이청조는 술을 가까이 했던 그런 시인이었다. 여성으로서. 이청조 나이 44이었을 때였습니다. 송나라가 위기에 몰립니다. 저쪽 만주 땅에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군대가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왕궁이 함락되고 송황제, 즉 휘종이 포로가 되는 그 비극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친 왕족들 일부가 남경에서 다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남송이 됩니다. 북송의 멸망, 남송의 건립입니다. 이 시기 이청조의 남편 조명성은 그 강남 땅에서 폐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동도 위험해졌어요. 이청조도 청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골동품이며 희귀 도서들을 다 수리에 싣고는 남쪽으로 떠납니다. 남경에 도착한 것이 이청조가 45살 때입니다. 남편과 눈물겨운 재혼을 하고 다시 정답게 생활을 꾸립니다마는 이것이 이태도 가질 못합니다. 이듬해 조명성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청조가 가졌을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가사는 다 잃어버렸고 남편은 죽어버렸고 호롤단신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절 이청조는 자기의 절망과 비탄스러움을 절규하듯이 뿜어내는 시 한 편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만만성이라는 시인데요. 오늘날 그 시를 읽는 이들도 절로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심심명명하고 냉랭청청하니 처처참참 척척이로다. 찾고 또 찾아도 쓸쓸하고 쓸쓸하기만 하네. 처참하고 처참하여 적막하기만 하네. 낭환한 시후의 최난 장식이라. 따뜻하다가 금세 추워지는 날씨에 몸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삼배 양잔 담주밖에 좀 적타인가. 석잔 두잔 술밖에 달리 대할 게 무엇인가. 만내 풍급하고 안 과야하니 정상심이라. 저녁이 오고 바람이 세차지는데 기러기 때 날아가는 걸 보니 마음이 더욱 아프네. 각시 구시 상식이요. 아서라 이 또한 내가 이미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일.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자기 신시가 처참했으면은요, 맨 앞에 심심명명 냉랭청청 처처참참 하듯이 첩첩어 겹치는 언어들을 무수히 집어넣어 가지고 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청조는 청주에서 싣고 왔던 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고서들, 그림들, 골동품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물론 몇 개는 양식으로 바꾸고도 했지만은 남들이 다 집에 가버린 겁니다. 이 무렵에 장여조라는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청조하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청조는 그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여조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내였어요. 이청조가 그 귀한 골동품과 서화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이 탐이 나서 결혼하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여자를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참다 못해서 이청조가 장여조를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남송의 법에 의하면은 남자가 어떤 뭐 잘못을 하든 간에 여자가 남편을 고발을 하면은 여자가 2년 동안 징역받는 그런 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청조가 옥에 들어갈 뻔 했는데 아는이가 겨우 구해줘서 그 화를 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설은 이 전체를 부정합니다. 결혼을 다시 한 일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재가를 해갖고 그런 이전 투구를 겪고 만년으로 가는 그것이 훨씬 소설적이고 법과 시를 사랑하니까 그럴 까닭이 없어. 그런 사내한테. 이것이 퍽 시적인 세상입니다. 둘 다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청조는 결국 72살 나이에 이 아름답고 한많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말년의 생애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죠? 빼어난 용모에 탁월한 감수성을 지녔던 스스로의 공부에 의해서 다져진 교양, 문화적 자양 이런 것들이 다 보태진 한 여성이 그것을 시로 성화시켜서 뿜어내면서도
거기에 윤활유가 된 것이 그녀의 고통과 비애를 달래준 마지막 위안거리 또한 술이었다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회 있을 적에 이청조의 시도 한두 편 외워가지고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한번 읊어보시길 바랍니다.